저희 부부는 뉴질랜드 골프 여행 중입니다. 오클랜드 공항에서 차를 렌트해서 남섬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첫 기착지인 타우포에서 3박을 하면서 골프장 두 곳에서 라운딩을 했고요. 이번 영상에는 타우포에서 크라이스트처치까지 이동하면서 간단한 트레킹도 하고 골프 라운딩도 한 3일간의 여정을 담았습니다. 여행 4일차에는 타우포에서 북섬 최남단인 웰링턴까지 이동했습니다. 숙소를 출발해 타우포 호수를 따라 내려가다가 남쪽 호수가에서 잠시 쉬어갔어요. 타우포 호수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호수로 면적이 서울 전체 면적보다 약간 크다고 해요. 이곳에서 블랙스완 무리를 만났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먹이 활동을 열심히 하는 녀석이 있어서 귀여워서 한참을 구경했습니다. 호숫가에서 잠시 휴식한 후에 통가리로 국립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통가리로 알파인 크로싱이라는 트레킹 코스로 유명한데요. 저희는 체력과 시간을 고려해서 간단히 폭포 두 곳을 둘러보고 갔습니다. 우선 타와이 폭포에 들렀는데요. 이곳은 영화 반지의 제왕의 골룸 장면 촬영지로 유명해져서 일명 골룸스 풀이라고도 합니다. 이 폭포는 규모는 작지만 주차장에서 왕복 15분 거리밖에 안 돼서 부담 없이 다녀오기는 좋습니다. 여기서 통가리로 국립공원 안내소 방향으로 조금 들어가면 오늘의 메인 일정인 타라나키 폭포 트레일의 시작 지점이 있습니다. 이 코스는 왕복 6km 거리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루프로 되어 있어 갈 때와 올 때 다른 길로 올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어느 방향으로 가도 폭포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저희는 시계 방향으로 돌았어요. 가는 길 초입부는 광활한 전망이 펼쳐지다가 산길로 들어서고 나면 약간 한국의 등산로의 계곡 코스 같은 느낌이 좀 났습니다. 이런 폭포가 보여서 설마 이건가 잠시 생각했는데 조금 더 가니 어느 순간 타라나키 폭포가 저 멀리 보였습니다. 방금 지나온 미니 폭포를 보고 착각했던 게 좀 미안해지는 규모였죠. 폭포 자체도 압도적이었지만 주변 바위가 특이해서 눈이 더 갔습니다. 폭포를 지나 돌아오는 길은 가파른 계단으로 시작됐는데요. 일단 계단을 끝까지 올라온 후에는 대체로 완만한 내리막길입니다. 저는 폭포까지 가는 길도 좋았지만 되돌아오는 길은 걷기도 편하고 사방이 탁 트여 있어 화산 지형의 독특한 경관을 만끽하고 이 지역 특유의 식물들도 볼 수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참고로 저 높은 산은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산이라고 하네요. 트레킹을 마친 후 저희 뉴질랜드 골프 원정대는 통가리로 국립공원에서 빠져나와서 주유할 때 외에는 쉬지 않고 웰링턴 숙소까지 직행했습니다. 숙소에 늦게 도착해서 잠만 자고 다음날 새벽 남섬 가는 페리를 타러 일찍 나왔습니다. 이날은 남섬에 도착해서 오후에 라운딩을 하려고 8시 15분 페리를 예약해 놓았거든요. 예약은 차를 렌트하면서 추가했고 하루 전 전화로 컨펌해야 된다고 해서 미리 전화해 두었습니다. 적어도 탑승 1시간 전에는 도착하라고 해서 여유 있게 도착했고요. 입구 부스에서 체크인을 한 후 779. 대기선으로 이동해서 한참을 대기한 후에
드디어 배에 올라갔습니다. 북섬의 웰링턴에서 남섬의 픽턴까지 가는 페리는 스케줄상 3시간 반 정도인데요. 실제 운행은 3시간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엄청 흔들린다 지금. 홈이 빠져있어서 미끄러지지. 선실 내부는 다양한 스타일의 좌석이 마련되어 있고 식당도 있습니다. 특실이나 침대 칸도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일반실이라 영상엔 못 담았네요.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경치를 구경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웰링턴에서 출발할 때보다 픽턴에 가까워져 오니 주변에 섬들이 많아지면서 경치가 더 예뻐지더라고요. 어젯밤부터 오던 비도 다행히 그쳤습니다. 픽턴에 도착해서 라랑이 골프클럽이라는 골프장에 들러 남섬에서의 첫 라운딩을 했습니다. 여기는 그냥 이동 동선에 맞는다는 이유로 선택하게 된 골프장이었어요. 라랑이는 뉴질랜드에서 만난 3번째 골프장이었는데요. 저희가 상상했던 뉴질랜드 시골 골프장에 근접한 곳이었어요. 예약은 안 하고 갔는데 사무실이 열려 있었고 새벽부터 움직이느라고 피곤해서 저희는 전동 카트를 빌려서 라운딩에 나섰습니다. 이 코스는 타우포에서 라운딩했던 두 곳보다는 땅이 덜 딱딱해서 샷을 하기에는 괜찮았지만 페어웨이 상태는 개선이 좀 필요해 보였습니다. 아주 플랫한 코스였는데요. 코스에 나무가 많아서 샷 방향성이 중요했습니다. 벙커는 좀 초라했지만 그린 상태는 좋았고요. 스피드도 2.5 정도로 괜찮았습니다. 라랑이에서 크라이스트처치까지는 달려가면 당일에도 갈 수 있는 거리인데요. 저희는 무리한 스케줄을 피하기 위해서 이날은 카이코라까지만 이동해서 하룻밤을 쉬어갔습니다. 그 다음 날은 크라이스트처치 도착 전에 엠벌리 골프클럽이라는 골프장에 들러서 라운딩을 했습니다. 이 골프장은 구글 리뷰가 워낙 좋아서 선택을 했어요. 도착해보니 사무실에 아무도 없었지만 그래도 여기는 그린피 지불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었어요. 슬립이 있어서 비지터가 날짜와 이름 등을 기록을 하고 일부를 절취해서 한쪽은 본인이 영수증처럼 들고 있고 하나는 비닐봉투에 그린피와 함께 넣어서 함에 넣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트런들러는 역시 여기도 이런 낡은 거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2개가 있어서 채를 싣고 있었는데 마침 사무실을 열러 누가 왔길래 그분에게 얘기를 하고 트런들러를 끌고 나왔습니다. 이 경험이 이후에는 골프장에 갈 때에는 트런들러나 전동 카트를 대여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하고 가는 기기가 됩니다. 코스는 아주 플랫하고 언듈레이션이 전혀 없었어요. 바로 바닷가에 접한 코스라 그런지 바람이 심하고 해가 났다가 비가 오다가 오락가락해서 고생을 좀 했지만 그래도 경치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코스 컨디션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공이 떨어지지 않을 곳에는 그냥 좀 자연 상태로 놔둔 곳도 있지만 일단 공이 떨어질 만한 곳부터는 페어웨이나 그린 그리고 그린 주변 러프까지 관리에 공을 들였다는 것이 보였어요. 잘 갔는데 조경도 좀 뜬금없는 곳에 되어 있긴 했는데요. 나름 신경 쓴 티가 나더라고요. 코스 레이아웃은 페어웨이가 꽤 넓은 편인데 키 큰 거대한 나무가 많아서 공의 방향이 잘못되면 어려움에 처하게 돼서 신경을 써야 했어요. 이런 식의 난이도 조절은 평평한 코스들의 특징으로 보였습니다. 그린은 언듈레이션도 있었고 스피드는 약간 느린 편이었지만 잔디 컨디션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화단에 떨어져도 무볼터 드롭은 안 된다는 이런 사인이 있는 걸 보니 골프에 대한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엠벌리 정도면 코스 관리가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가성비로는 최상에 속하는 코스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17번 홀에 이 코스 단 하나의 워터 해저드가 있었는데요. 물 한가운데에 건의함을 설치해 놨더라고요. 건의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하여튼 좀 재미있게 보고 지나갔습니다.